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평준화 이후 전개된 고등학교의 다양화와 학교 선택제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 고등학교 평준화가 어떠한 성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고교 평준화 정책이 도입되었을 때 제시된 정책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뒤에는 평준화가 학교 시험 성적과 이후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성과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뒤에는 평준화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지역 간, 학군 간 교육 격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74년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가 실시된 이후 당초 제시했던 정책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영철은 고교 평준화 제도가 도입될 때 제시한 정책 목표를 중학교 교육 정상화, 고등학교 입시 과열 해소, 고등학교 사이의 격차 완화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이 실제 성과로 드러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부터 벗어나 중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이 정상화되었습니다. 인류고등학교를 가기 위해 만연하던 고등학교 재수생들이 사라졌고 고등학교 입시를 위한 과열된 과외도 어느 정도 가라앉았습니다. 고등학교의 지역 간, 계열 간, 학교 간 교육 격차 역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자와 교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해소되었다고 설명합니다. 한편 김영철은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가 실시되면서 여러 측면에서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학교를 추첨으로 배정하면서 학교와 교실 안 학생 구성이 이질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시험 성적에 따라 서열화된 학교별로 비교적 동질적인 학급 구성이 이루어졌지만 평준화 이후로는 한 학급이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교육이 어려워지고 고교 교육의 질이 저하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질적으로 구성된 학급에서 교육의 초점이 상위권이 아닌 중위권 내지 하위권 성적의 학생들로 이동하면서 상위권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었고 교육의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졌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한편 평준화에 따라 학생들은 학교 선택권을 잃었고 학교들은 자율성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준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학교 간, 학군 간 불평등이 지속되거나 오히려 더 커졌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보다 최근에 이루어진 평준화 도입의 결과로도 비슷하게 관찰됩니다. 한희숙과 이수정은 2010년대 중반에 비평준화로부터 선지원 후 추첨제에 기반한 평준화 체제로 전환한 중소도시의 고교 평준화 도입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평준화 제도가 실시되면서 학교 간 입학 성적의 편차가 감소했습니다. 또한 비평준화 시절의 학교 간 서열이 평준화 이후 지속되지 않았다는 점도 찾았습니다. 하지만 학생 또는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들이 뚜렷이 나타났고 지원 과정에서 선호 학교에 대한 편중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고등학교 평준화는 학업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김태종, 이주호, 이영은 2001년 국가수준 교육 성취도 평가 성적 자료를 이용하여 이 주제를 연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평준화 지역 학생들과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성적을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은 서로 동질적이지 않습니다. 대도시 지역이 주로 평준화되었던 반면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비평준화 상태로 남겨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두 지역을 단순하게 비교하면 두 지역의 학업 성과 차이가 고교 평준화 때문인지 아니면 도시와 농촌의 특성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요인들 때문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평준화 지역 성적과 비평준화 지역 성적을 단순히 비교하면 평준화 지역이 더 높습니다. 도시 지역 성적이 농촌 지역보다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지역을 단순하게 비교하는 대신 이 연구에서는 두 지역에서 고교 입학 후 이루어진 학생들의 성적 변화에 주목합니다. 국제 기준으로 그레이드 10, 즉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성적과 1년 뒤인 그레이드 11, 즉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성적을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의 학업 성취도 평가 점수는 아직 고등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고등학교의 교육 성과라기보다는 이전까지 이루어졌던 교육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의 학업 성취도 평가 점수는 이제 고등학교를 1년 이상 다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등학교 교육 성과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성적 변화 추이를 보면 고등학교 교육 성과에 대해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평준화 지역에서의 고교 교육 성과와 비평준화 지역에서의 고교 교육 성과를 비교해 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준화 지역보다 비평준화 지역이 더 나았습니다. 화면에 제시된 붉은 선이 평준화 지역, 파란색 선이 비평준화 지역입니다. 평준화 지역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넘어가며 학업 성취도 평가 점수가 크게 하락합니다. 반면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그 하락폭이 크지 않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효과를 학생들의 성적 분위로 나누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비평준화는 특히 중위권 이상 학생들에게 더 나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위권 이하 학생들에게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교육의 성과는 단순히 학교를 다닐 때의 시험 성적만으로 온전히 측정되지는 않겠습니다. 교육의 성과를 살펴볼 수 있는 다른 한 접근 방법은 노동시장에서의 보상 수준 차이에 접근합니다. 노동시장의 보상 수준, 즉 임금 수준이 생산성의 차이를 반영한다면 더 나은 교육의 성과로 생산성이 증대한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높은 보수를 받게 되겠습니다. 강창희, 박철성, 이명재는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가 나중에 성인이 된 이후의 임금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이 연구는 한국 노동 패널 조사 자료를 이용해 분석했는데 1974년을 기점으로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지역에 고교 평준화 제도가 실시되었지만 인문계 고교만 대상이었고 실업계 고교와는 무관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평준화 직전 세대의 인문계 고교 졸업생들과 실업계 고교 졸업생들의 임금 차이가 평준화 이후 세대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면 평준화가 임금 수준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파악해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 남성 임금 근로자로 대상을 한정했고 근로자 본인 및 부모 등의 특성에 대해서도 통제하여 분석했습니다. 이들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평준화 제도 실시에 따라 남성 근로자의 임금은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분석 모형에 따라 평준화 전후로 차이가 거의 없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 수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평준화에 따른 임금 상승이 가장 컸습니다. 하지만 평준화에 따른 임금 상승 효과는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덜했습니다. 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최상위 임금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평준화에 따라 임금이 감소했을 가능성도 분석 결과가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동급생 효과에 대한 연구 문헌과도 일치합니다. 성적 하위권 학생들은 성적 상위권 학생들을 동급생으로 만나게 되면 교육 성과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성적 상위권 학생들은 성적 하위권 학생들을 동급생으로 만날 때 교육 성과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평준화는 성적 상위권 학생들과 성적 하위권 학생들을 뒤섞는 제도이니 노동시장 성과에 대해서도 이러한 결과가 관측될 수 있다고 이들은 설명합니다. 평등성과 수월성, 형평성과 자율성의 논쟁을 넘어 사실 평준화 제도의 근본적인 과제로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지역 간 교육 격차의 문제입니다. 김이삼은 한국 고등학생들이 대학 입학을 위해 치르는 수학능력시험의 점수가 출생지역, 14세 무렵 성장지역, 고등학교 소재 지역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했습니다. 추정 결과는 화면의 표와 같습니다. 출생지 기준으로 평균 수능 성적은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순서로 높습니다.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 제주, 전남 순서입니다. 14세 무렵의 성장 지역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출생지 기준으로 봤을 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외국에서 14세 무렵에 성장한 사람들의 수능 성적이 평균적으로 가장 높고 이후에는 여전히 서울, 인천, 대전, 대구 순서입니다. 성적이 낮은 지역도 역시 출생지 기준이었을 때와 유사하게 전북, 전남, 광주, 충북, 제주 순서로 나타납니다. 고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살펴보아도 대동소이합니다. 서울, 인천, 대전, 대구 순서대로 높고 전북, 정남, 광주, 제주, 충북 순서대로 낮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의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또한 출생 지역부터 14세 무렵 성장 지역, 고교 소재 지역까지 평균적인 성적 순위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은 이러한 교육 격차가 고등학교 시절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있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생 지역에 따른 교육 격차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어진다면 이는 현재와 같은 방식의 평준화가 실질적으로 더 뿌리 깊게 존재하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는 최선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성기선은 학업 성취도 점수 자료를 이용해서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학군별로 고등학교 1학년과 3학년 학생들의 평균 학업 성취도를 계산했습니다. 1학년에서나 3학년에서나 학군별로 학업 성취도 수준 간에는 차이가 나타납니다. 1학년과 3학년 사이의 학업 성취도 차이를 계산해 보아도 학군별로 차이가 나타납니다. 선호도가 가장 높은 8학군의 경우 1학년과 3학년 성취도 수준이 서울의 학군들 중 평균적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교육의 성과로 볼 수 있는 1학년에서 3학년으로의 성취도 수준 변화가 가장 높지는 않았습니다. 학군 사이에 나타나는 교육 격차 역시 현재의 평준화 제도가 적절한지 의문을 갖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동안 학교교육 평준화 정책에서 초점으로 맞춰온 요인들은 입학하는 학생들의 성적, 교사 수준, 학교 재정, 학교 시설 등이었습니다. 일종의
투입 요인들인데 이러한 투입 요인들을 평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성과의 격차가 나타난다면 어떠한 변화가 필요할까요?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지역에 대한 자원의 배분과 투입을 더 늘려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실질적으로 자원 배분이 충분히 평준화된 것은 사실인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평준화의 성과에 대한 이슈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등학교 평준화가 도입되면서 고등학교의 서열 문제와 고등학교 입시의 과열 문제는 해소되었다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평준화 이후에도 여전히 학교 간 선호도의 차이가 존재하고 대학교 입시 과열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한편 평준화는 이질적인 학생들이 섞여서 교육받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교육의 비효율성 문제가 지적됩니다. 평준화에 따라 학생들의 선택권과 학교의 자율성이 제약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됩니다. 평준화가 성적이나 성인이 된 이후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평준화에 따라 성적이 하락했다는 연구도 있고 평준화에 따라 성인이 된 이후 임금을 더 많이 받게 되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평준화의 효과가 학생들의 성적 분위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한편 평준화 제도가 시행된 지 50년이 흐른 현재에서도 여전히 지역별, 학군별 교육 격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격차를 만약 우리가 줄이거나 해소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평준화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 봐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평준화 제도의 사례를 활용한 여러 연구들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